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계 정세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지금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겨울을 맞은 겁니다. 여기에 식량까지 부족합니다. 이 정도면 대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21일 홍콩의 빙과일보는 이날 새벽에 중국 광둥성 일대의 광저우, 둥간, 선전, 중산, 그리고 주하이 등지에서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겼다는 SNS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중국에서도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핫포인트죠. 그리고 중국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전 때문에 가로등도 꺼지고 심지어 기지국 송신소까지 정전되면서 휴대전화까지 먹통이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난방은 당연히 되지도 않고 수도 공급까지 끊긴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포함해 가지고 학교, 기숙사, 양로원들까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대형 빌딩과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춰가지고 시민들이 20층, 30층을 걸어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신화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창장, 그러니까 장강이라고 그러죠. 이 창장 이남인 저장성 이웃시에서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심각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장시, 후난성 등도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그럽니다. 후난성 창사시 당국은 아예 오븐과 라디에이터 등의 가전제품 사용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기온이 3도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난방 온도는 20도를 넘기면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은 전력 비상입니다. 19일 ABC 뉴스에 따르면 후난성, 저장성 같은 일부 지역은 최근 외부 기온 3도 이하에만 난방기구 사용, 3층 이하 승강기 가동 금지, 또 사무실 전등 전략 이런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부터 전력 부족을 경고하면서 전력 사용을 전시 상황에 준해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은 이렇게 심각한 정전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중국 정부 당국은 경제 에너지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한 데다가 한파가 겹쳐서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서 내년 춘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중국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이 전기 생산 능력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생산 능력은 왜 줄었을까요? 바로 화력 발전을 위한 석탄 부족 때문입니다. 홍콩의 밍바오 등은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이 화력 발전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력 생산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화력 발전을 하는데 이게 한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이는 석탄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외국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국산 석탄이 있긴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질이 낮아가지고 발전소들은 외국산에 의존합니다. 2019년 한 해 중국은 석탄 총 2억 6,50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탄 수입량의 상당량을 바로 호주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호주산 석탄은 한때 중국 석탄 전체 수입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은 호주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이제 28% 수준까지 수입량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다가 호주가 올해 들어서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도 제기하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여기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대 같이 호주산 쇠고기, 보리, 와인 등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그리고 수입 중단 이런 대대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이 호주산 석탄 수입 역시 보복 대상 품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호주산 석탄의 수입이 금지되니까 당장 중국의 에너지 수급 자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10대 발전 기업들하고 좌담회를 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산을 제외한 석탄 수입 확대를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수입선을 바꾼다고 해도 새로운 수입선을 통한 석탄 수입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국 호주를 겁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호주산 제품들에 대한 무역 보복을 했다가 되려 중국이 한겨울 엄동설안의 추위에 달달 떠는 그런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재발등을 찍었다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겨울에 중국은 전기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먹을 식량 또한 부족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폭등해서 서민들만 죽을 맛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부족하다는 말로 표현하기보다 중국의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유는 올 여름에 사상 최악의 홍수 때문입니다. 산사댐이 붕괴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80년 만에 대홍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식량 위기는 이미 예견됐었죠. 대홍수의 피해 지역인 창장유역하고 그 이남 지역이 바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농작물 생산 지역인데요. 대홍수의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중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폭우가 발생해가지고 농경지 침수 면적이 우리 한국 남쪽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시원 중국 국가응급관리부 부부장은 지난 8월 13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남부 창장, 그러니까 양쯔강과 화이어 유역의 이 장마철 강수량이 759.2mm로 장마가 62일간 이어지는 등 1961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홍수로 603만 2,600헥타르 규모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고 114만 800헥타르의 농지에서는 수확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식량 안보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음식 낭비를 줄이고 식량을 절약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나선 겁니다.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최근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음식 낭비 습관을 고치고 불필요한 식량 낭비를 줄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또 접시의 음식, 알날이 농민의 피땀인 것을 그 누가 알까 이런 고시까지 응용하면서 식량 낭비 풍조를 개탄했습니다. 이런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입법 절차에 착수했고 동영상 공유 앱이죠. 더윈, 이게 이제 틱톡의 중국 내 버전이 더윈입니다. 그리고 과이저우 이런 매체들은 먹방, 그러니까 먹는 방송 영상 단속에 나선 겁니다. 10일 중국 국가양식물자비축국은 허베이와 장수, 안후이, 산둥성 같은 이런 주 생산지 수확이 줄면서 2020년 여름 밀 누계 수매량이 4,285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8만 3천 톤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채씨 종자 수확도 5만 톤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름밀 수확이 급감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해외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는 거죠. 13일 중국 노웨이왕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중국 밀 누계 수입량은 모두 335만 톤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0%에 가까운 90%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도 중국의 6월 말 밀 수입량은 7년 내 가장 큰 증가치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6월 밀 수입은 91만 톤인데 전년 동기 대비 197%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밀 외에 중국의 다른 식량 수입도 일제히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6월 옥수수 수입은 23% 증가한 88만 톤에 달했고요. 상반기 전체 옥수수 수입량도 17.6% 증가한 37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식량 수입을 해오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한 그 와중에도 7월 10일 이후 325만 9천 톤의 미국 옥수수, 129만 8천 톤의 미국 콩과 32만 톤의 미국 보리를 수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식량을 수입했는데도 중국 내 식량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식량이 수입산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역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사료용 옥수수와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 돼지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인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의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20에서 25%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국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인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래저래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중국은 부쩍 식량 안보를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식량 수입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미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이 중단되면 중국 인민들은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식량 안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올 여름에 대홍수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중국은 우선 쌀 생산에 관한 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벼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도 약 1.83억 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벼는 중국의 최대 작물이자 주요 소비 품종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이 벼와 쌀 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의 대홍수는 이런 전제 조건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왔습니다. 올 여름에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쌀 생산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메꾸려고 현재 한 1억 5천 톤 또는 2억 톤가량의 비축 식량을 풀었다 그럽니다. 일부를 풀어서 이제 해결했는데 이런 대홍수가 만약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쌀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교역되는 양이 중국 소비량의 20%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스스로 벼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이 문제가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가장 큰 과제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월 18일 중국의 관영신화통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맹위에도 풍작을 이뤘다 그러면서 올해 하곡 생산량은 1억 4,3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톤 증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걸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부터 이 보도를 믿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필수 식품인 밀과 돼지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같은 수입성 관리도 그야말로 큰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콩의 수입도 문제입니다. 이 역시 중국에서의 생산만으로는 자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 대두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중국 내에서의 콩 재배를 확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콩 생산은 늘어났는데 다른 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두와 함께 정말 중요한 가축사료인 옥수수도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태풍이 이 옥수수의 주 생산지였던 흑룡강성과 길림성을 강타하면서 이번에는 옥수수 생산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수급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현지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중국은 작년에 옥수수 공급 물량이 1,700만 톤 정도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족량이 2,500만 톤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겠죠. 현재 옥수수 가격은 연초보다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두와 옥수수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당연히 사료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이건 곧바로 축산 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올해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5.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 세계 돼지고기의 49.2% 거의 50%를 소비할 만큼 돼지고기를 즐기는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당국은 결국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돼지고기 수입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국제적인 돼지고기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을 인상시킨 셈입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8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2025년 말이 되면 약 1억 3천만 톤 수준의 곡물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식량 안보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추스는 지난 6월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식량의 가공, 물류, 배송 등의 산업 체인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국가의 식량 수출 제한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 국내 식량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현재 중국은 단연간 나타나지 않았던 식량 안보의 압박과 시험에 놓여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대충돌이 일어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 중국에서 서민들의 식탁 꾸리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물론이고요. 두부 가격까지도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서민발 폭동이 불가피해집니다. 자칫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충돌이라든지 대만에서의 전쟁 운운하기 전에 미국이 마음먹고 중국으로의 식량 수출을 전면 중단만 해도 중국이 저절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중국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